아, 오늘은 열혈 라마에 대해서 영화 후기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끝인데 이해를 바랍니다. 열혈 라마를 다시 보았습니다. 왕가희 감독의 첫 작품이네요. 설경구 주연 작품도 있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왜 열혈 라마라고 중복된 이름을 썼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왕가희 감독의 열혈 라마는 유덕화와 장만옥이 나오는 1996년도 작품입니다.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열혈 라마는 사실 다른 제목입니다. 진짜 제목은 몽고 가문이라는 제목이 있지만 사실 몽고 가문이라는 이 제목이 사람들한테 직설적으로 인지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혈 라마라는 일본에서 개봉된 제목을 따와서 한국에서도 개봉한 것 같습니다. 왕가희 감독은 이 작품을 시작으로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중경사님, 타락천사, 화양여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감각적 연출과 정서적 고독의 원형이 응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조금 거칠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노력하고 정말 그 젊은이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직 완전히 왕가희 스타일로 자리 잡기 전이고 조연출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왕 감독이 시각 디자이너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 완전히 그리고 이제 뭐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아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혈 라마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왕가희 감독 대부분의 작품들을 보고 난 후에 저기 뭐 열혈 라마라는 작품이 있다 라는 것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젊었을 때라 크게 뭐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은 홍콩하고 일본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은 미국의 70%의 땅을 살 수 있다라는 부를 과시했던 시대였고요. 홍콩은 우리가 홍콩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콩을 왜 갑니까? 그만큼 그 속에 굉장히 자본주의적 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터를 이제 보게 되면 유덕화와 장만옥의 키스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참 90년대 영화들을 보면 참 그 에로티시즘 아직 사람들이 그 여성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덕성이 엄격화되었고 또 사실 뭐 어떤 그런 잡지들을 보도 이제
접합하지가 않고 불법적으로 훔쳐봤던 그런 시대여서 그런 키스 장면만 나와도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또 그 당시에는 영화라는 게 정보의 어떤 창구로서 역할을 많이 했고 사람들의 어떤 소통 구조로서 청년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영화라는 장르가 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컸었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많이 보게 하려면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제가 이제 몽콕 가문인데, 몽콕 가문은 이제 몽콕이라는 지역, 그 홍콩의 어떤 지역명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왕가희 감독의 작품들이 그 소위 말하면 허름한 아파트촌 이런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뭐 이제 그 빌라촌 같은 그런 데에 있는 카르멘, 여자 이름이잖아요. 카르멘이라는 뜻입니다. 몽콕 가문. 몽콕에 있는 카르멘, 그런 여자를 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이제 카르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만홍인데 전혀 그 카르멘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영화의 어떤 큰 기둥의 줄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 보면 유덕화, 장만옥과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장하구라는 그 유덕화의 그 양동생으로 나오는 장하구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장하구라는 배우가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연기도 굉장히 잘했고, 이 영화를 보면서 장하구라는 배우가 사실 유덕화나 주윤발이나 다른 그 배우들처럼 크게 이름을 날리진 않았잖아요. 왜 더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본인을 어필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몽콕이라는 지역의 카르멜이라는 뜻인데 제목하고 영화의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면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마동석의 영화라든지 보면 그 조폭들, 청년들이 이제 패거리로 싸우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 조폭의 어떤 부분들하고 똑같아요, 사실. 조폭의 어떤 뭐 작은 조직들이 시장 바닥에 있는 어떤 상가들을 뒤를 봐주고 괴롭히지 못하게 뒤를 봐주고 하는 조직들인데, 그 큰 조직 안에 작은 조직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사실. 그 속에서 이제 어떤 하나는 이제 무시하고 또 하나는 또 그 무시를 못 참아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마서리 같은 영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하우라는 그 배우가 했던 역할들은 남바서리에서 나왔던 강백호라는 어,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서는 비중이 작게 나왔지만 그것도 이미지는 좀 그런 스타일의 굉장히 그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그 모순을 갈등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장하우라는 배우입니다. 사실은 보면 저렇게 왜 이렇게 보면 저희들 친구들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왜 그냥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고 막 시비를 그냥 막 일부러 걸어서 더 큰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장하우가 맡았던 배역
유사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동석이라는 범죄도시의 마동석이잖아요. 그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이 왕가희 감독의 이 작품에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벌써 30년 전에 그런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에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홍콩 영화에 그런 영화들이 있나요? 없죠. 그 자본주의 모순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하는 작품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 저희 지금 현재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가 감독들이 이 왕가희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자랐지 않았을까요? 봉준호 감독도 그 당시 저희 뭐 우세대 감독이라고 했던 영화 잡지들에 보면 홍콩 영화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그들을 배우려고 했던 그런 잡지들과 어떤 칼럼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감독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 당시에 인상 깊었던 장면들, 범죄도시라든지 여러 장면들에서 좋은 연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그 관객들도 그런데 호응을 많이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당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잔인하고 야 진짜 그 장하구를 괴롭히고 또 유덕화를 괴롭혔던 그 악당으로 나오는 홍콩 배우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악당 역할을 하시는 분들 보면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감독이 그런 역할들을 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콩 누아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영웅 본색이라고 본색 뭐 진짜 뭐 영화가 워낙 유명한 영화들이 많아서 감상적인 영화도 많고 해서 어떤 영화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 당시에는 정말 홍콩 영화의 황금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 책받침에 책받침에 그 스타들 좀 더 영화 그 배우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 그 당시 홍콩 영화들은 진짜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저희 때도 뭐 선글라스도 끼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레인코트 이런 것도 입고 다니고 이렇게 그 패션도 굉장히 그 홍콩 영화 배우들이 어떤 그런 것도 따라했던 그런 기억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굉장히 유명했던 게 그, 그 노래도 굉장히 홍콩 노래들을 얼렁뚱땅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그 사운드만 듣고 목소리만 듣고 그거를 요즘처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소리 듣고 그 라디오 속이나 테이프 속에서 나는 그 소리 듣고 한자 한자로 그 같은 사운드를 이렇게 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제 뭐 노래도 잘 못 부르니까 관심이 없었지만 그 리듬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다시 보면서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그 유덕화가 부른 망년이 망요아, 망년이 망요아, 망년이 망요. 망자가 이제 이절망, 요는 뭡니까?
수거 같은 거죠. 니는 뭐야? 너는 너 니하고 할 때 니 아닙니까? 망요니 니하고 나는 너를 잊고 망요아 아가 나아잖아요. 이절만 너는 나를 잊고 이런 그 그 노래 제목인데 원래 이제 유덕화의 노래가 아니고 근데 왕각이라는 그 가수의 노래입니다. 저도 그 가수의 어떤 노래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가수가 홍콩의 조용필이라는 어떤 그 별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들어보면 저는 조용필보다도 더 잘하는 가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청순하게 조용필보다는 한참 어리죠 나이는. 그 당시 아예 상당히 20대였던 가수인데 20대 치고는 굉장히 성숙하고 예의 바르고 했던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망년이 망녀라는 어떤 영화에 삽입된 음악이 굉장히 기억이 나고 또 그 들으면 굉장히 감상적이게 되더라고요. 꼭 보시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화를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특이한 또 팝송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탑군에 나오는 Take My Breath Away, Take My Breath Away. 탑군에 나오잖아요. 뚱땅 뚱땅당 굉장히 반복적인 리듬을 하고 어, 그런 그 노래인데 그 노래가 또 이제 그 당시 탑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또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이 영화에도 그 나오는데 음, 중국에서 썼던 그 당시 굉장히 제일 잘 나갔던 노래를 중국에서 그 왕 감독이 또 그 당시에 젊었으니까 그런 노래도 많이 듣고 했더라고요. 왕 감독은 이제 음악을 잘 사용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에 보면은 그 홍콩 영화들 보면 음악이 삽입이 굉장히 잘 됐어요. 보통 이제 주연들이 이 영화 음악을 부르지 않습니까? 영웅본색 때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영화를 만들면 항상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음악을 넣잖아요. 저는 그런 감각들은 굉장히 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이 또 화면과 더불어서 감상이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음악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음악보다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에는 특히 홍콩 영화나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일본도 일본 같은 클래식을 많이 넣는데 우리나라 클래식보다는 이런 그 가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연출한다는 그 기획은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직도 그런 기억이 나는 거 보면 굉장히 더 시간이 흘러서도 저희들한테 더 많은 감흥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왕 감독의 또 이제 연출 스타일을 보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한 곳에 이제 포커스를 잡고 또 뒷배경들은 잘 보이지 않게 어선푸레하게 만들고 이런 장면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 이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런 부분들도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화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술성 있게 삽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들이 그냥 뭐 마법을 부리듯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가위 감독의 이제 그 연출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배우들이 힘들어한다.
느낌이 안 오면 영화를 잘 안 찍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냥 기다리는 거죠. 어떤 비가 오는 장면인데 비가 안 온다. 이러면 사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그 자연적인 비가 올 때. 그런 것처럼 배우들은 한 곳에만 계약을 하고 뭐 영화를 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 하나만 보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작품 찍었을 때 왕가희 감독이 무슨 뭐야 저기 어디죠? 그 사막에서 그 촬영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신용문 객잔인가? 신용문 객잔 찍을 때 그 보면은 그 용문 객잔을 굉장히 동사서독이죠, 동사서독. 신용문 객잔 다른 감독이고 신용문 객잔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동사서독 찍을 때 너무 배우들이 지쳐가지고 또 돈도 없고 해서 다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영화를 만들어 그 영화가 더 흥행을 뭐 한 달에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맨날 왕가희 감독이 감성이 져서 그냥 올방에 음, 음, 자 영화 찍자라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조 감독이었던 사람이 야 그냥 우리끼리 한번 어차피 여기 뭐 다 소품들이 있으니까 비슷한 거 그냥 재밌게 웃기는 영화 만들자 해가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더 훨씬 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왕가희 감독의 어떤 연출 스타일은 젊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자존심도 강했을 것 같고 배우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런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내를 많이 요구하는 그랬던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자존심이라고 해요, 작가주의. 양가희 감독은 작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봉준호 감독도 작가라고. 그 속에 어떤 고민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보면 굉장히 그냥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하면서 썼던 작품들은 굉장히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왕가희 감독도 그 당시 영화를 연출할 때는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은 자기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굉장히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 보면서 그런 것들 좀 느끼면서 영화를 한번 추억 속에 되새기면서 보면 다시 재발견? 그 당시에도 왕가희 감독의 영화가 그 당시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왕 감독은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잘 안 보려고 그랬고 영화라는 게 사실 뭔가 그 당시에 뭐 킬링 타임용이지 영화를 보면서 삶을 뭐 바꾸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잖아요. 뭐 영화를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요구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영화를 할 거니까 한 개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욕심에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영화 보면 정말 한심하죠. 왜냐 뭐 굉장히 정치적 탄압도 많이 받았지만 영화라는 게 정말 졸작들 뿐이에요. 제 기억대로도. 더 사회성이 담아있는 영화들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에로스티즘이라고 얘기하는 벗기는 영화가 주를 이루었던 시대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 타파하기 위해서 왕가의 영화 감독을 보면서 이제 봉준호 같은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시기에 90년대라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왕가희 감독의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런 제 생각에 느꼈던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화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종종 썰을 푸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